2013 변호사 법률 상담 리포터 송다함입니다. 최근에는 저작권 분쟁이 일상생활에까지 밀접하게 들어와 위협감마저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저작권과 관련해 둔감했고 당연하게 생각하며 행동해온 것들이 많았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은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님을 만나 특허와 저작권 관련 분쟁과 법률적 지식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란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 갈등을 해결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아야 하고 또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는 그러한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법무법인 저스티스와 변호사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저스티스는 재판, 수사, 법제, 법령해석, 국가배상, 인사소청 업무 등 다양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2012년에 대전과 서울에 새롭게 출범한 법무법인입니다. 현재는 민사, 형사, 가사, 기업회생, 파산, 조세, 노동, 지적재산권 등 모든 법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법무법인에서 특허,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과 행정소송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님께서는 특허와 저작권 관련 분쟁과 소송에서 다양한 수임 경력을 갖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일반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하는데 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의 재산권으로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리됩니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 분야 등에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고 산업재산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대한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포함됩니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며 문학, 미술, 연극, 공연, 음반, 방송, 발명, 의장 또는 디자인, 상표 등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모든 분야가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특허와 저작권 관련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민사상 소송에는 어떠한 분쟁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형사상 처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는 친고죄입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벌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가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특허권이 침해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침해를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도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구제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유체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형의 재산에 대한 것이기에 그 침해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권리침해가 부정되거나 손해배상액이 낮게 인정된다면 일반인들은 굳이 비용을 지불하고 특허 발명이나 저작물을 적법하게 사용하기보다는 무단으로 이를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안 들키면 좋고 들키더라도 정당한 라이센스 비용보다
배상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과도한 배상액이 인정된다면 권리자는 권리 침해를 의도적으로 방기하거나 또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어려운 문제이며 나아가 권리보호와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또 다른 이념을 조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의 산물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유전공학 기술 등의 보호 방법과 보호 범위가 지적소유권 보호제도의 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지적재산권은 어떤 것인지 설명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의 지적 창조물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은 크게 보아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문학작품, 음악, 미술 등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은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술 등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인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보호가 어렵거나 상당한 논란을 유발하는 신기술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신지식재산권이라 부릅니다.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산업저작권, 반도체 집적으로 배치 설계, 생명과학과 같은 첨단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멀티미디어와 같은 정보재산권으로 분류되며 이 외에도 만화, 영화 등의 주인공을 각종 상품에 이용하여 판매할 수 있는 캐릭터, 독특한 색채와 형태를 가진 콜라병, 트럭의 외관과 같은 독특한 물품의 이미지인 트레이드 드레스, 프랜차이즈 등도 신제작재산권의 일종으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네, 이제까지 변호사님께서 맡아오셨던 소송이나 분쟁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특이했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발전된 디지털 환경 하에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불법 복제물을 배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리바다 사건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제가 맡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도 이와 유사한 사건인데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회사의 대표이사, 사이트 내 클럽 또는 커뮤니티 운영자인 C사업 등이 저작권 위반 또는 저작권 위반 방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일반 이용자들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모두 저작권 위반의 방조로 처벌하게 된다면 OSP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이며 예측 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근 한EU FTA 및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유형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라 책임이 면제되는 기술적인 조건을 상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들은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즉 DMCA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규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미국의 법원과 우리 법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P2P 기술 등 온라인 서비스 기술과 저작권의 충돌 문제에 접근하는 양국 법원의 입장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법원은 P2P 등의 시스템의 분석과 그에 대한 법 해석학적 접근에는 충실하지만 미국 판결들이 보여준 바와 같은 저작권의 보호와 창의적 기술 혁신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이 유감입니다. 이는 실정법의 충실한 해석과 적용에 그 1차적인 임무가 부여된 대륙법계의 법원과 재판을 통한 법창조라는 영미법계 법원 간의 기본적인 역할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저작권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우리 법원은 철두철미하게 저작권을 권리자의 독점적 지위 보장으로만 파악하는 데 비해 미국에서는 저작권을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창작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파악하는 점에서 그 출발선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이 한 EU FTA 및 한미 FTA의 비준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판례를 통해 새로운 이론 정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포부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를 포함한 저희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구성원들은 우선 고객의 말씀을 충분히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늘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정확한 사건 진단을 해드리며 고객과의 의사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정확한 분석, 세심한 법률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21세기에는) 유형의 재화만큼 정신적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그리고 권리보호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님이 특허 저작권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이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시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2013 변호사 법률 상담 리포터 송다함이었습니다.